학생 때는 공부를 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 그쵸. 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영업 같은 거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안 되는 걸 좀 되게 해야 되는 느낌이랄까, 박사는. 근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생산성을 위해서. 그래서 좋아요. 되는 것만 하니까. 처음에 적응하는데 한 3, 4년은 힘든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고 외롭고 나의 상식들이 다 여기서는 깨지고. 새롭게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문화 자체가 휴가를 좀 많이 다니는 문화이기도 해서 한 도시에만 계속 있으면 좀 재미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한 게 있는데 바로 약속 시간이에요. 아, 진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아, 진짜? 30분에서 1시간은 늦게 와도 그냥 괜찮은 뭐 거예요? 그런 일. 혼자 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명 만나면. 오히려 친구들은 저한테 쟤 아직도 전전긍긍 제 시간에 와서 그러고 있네. 어머, 너도 느긋하게 해. 이제 저 혼자만 화나거든요. 아무도 사람들 화 안 나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구신지 소개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리에 살고 있는 직장인 백지혜이고요. 파리로 이사를 온 지는 지금 7년 차. 7년 차. 석사를 하러 왔다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석사 박사를 하고 박사님이시네. 그리고 작년 말에 이 새로운 첫 번째 직장을 구해서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 차고요. 공부를 오래 하고. 네, 맞습니다. 1년 차 맞습니다. 직장인. 아직 한참 배우고 있고 첫 직장 생활이라 신기한 게 많습니다. 네, 물리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세요? 물리를 공부해서 박사 때는 광학이랑 양자역학을 합친 그런 공부였어서 어머, 어려운 공부를. 지금은 레이저 만드는 일 하고 있고요. 레이저를 오. 디자인하고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그 데이터 센터에 각 GPU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신호를 주고받는 거기에 쓰이는 레이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첨단. 굉장히 핫한 네, 주제. 그러네요. 네, 최첨단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 운 좋게 이 분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실 처음 만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좀 진짜 신기한 인연이 인연. 되게 신기한 인연이 있는데 언제 처음 만났었죠? 예전에 제주도. 제주도에서 2019년에 19년 무려. 진짜 오래됐어요. 파리 거의 오기 가기 직전이에요. 직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때 그냥 제주도 여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1년 석사 생활했는데 그때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갔던 건데 제주도를? 네. 아. 근데 약간 시간이 떠서 카페에 가서 거기 책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톡톡 치시고 그러니까. 아 이거 저희 책이라고. 저희 책을 읽고 있어 해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결혼행진. 그 책을 그 2층에 한 명도 없고 혼자 앉아 계셨는데 맞아요.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딱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저거 내 책이라고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슬금슬금 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작가님이 그 책 읽으면서 요즘 것들 사생활에 나올 것 같은 커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재밌었던 저희끼리의 에피소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저에게 그런 되게 이색 결혼식을 하는 게 너무 색다른 이야기였고 남들이 하는 대로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네? 그리고 그 인터뷰 집을 내셨잖아요. 다르게 결혼한. 그 책을 먼저 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을 찾아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거를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신선하고 되게 용기 있는 일이잖아요. 각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그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용기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방식을 찾아도 된다. 근데 사실 저희도 그 제주도를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배를 타고 있었어요.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대만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서 제주도를 잠깐 들렸는데 잠깐 들려서 잠깐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배를 타러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 거였구나. 짧은 어, 일정이었네요. 이런 너무 인연이 신기해.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낸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지금 이번 여행 온 거거든요.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순례길도 걷고 끝내고 유럽 여행 하면서 세 번째 도시로 왔네요. 파리를. 와, 감회가 정말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파리랑 런던은 학생일 때 내가 먼저 그 전해에 갔다 왔고 현우 씨가 그 다음 해에 유럽 여행을 혼자 배낭여행으로 갔다 왔던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이게 첫 만남이었군요. 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 파리랑 런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오니까 되게 비슷한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고 그때 느낌보다 지금이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편안해지신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때는 되게 뭔가 불안정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하던 대학생 시절에 왔었던 것 같은데 그 돈도 더 없고 지금도 뭐 많진 않은데 지금보다 더 없었고 그래가지고 막 서브웨이 샌드위치 막 먹으면서 루브르 구경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배낭여행의 느낌이란. 그래서 오늘 저희 그거 했어요. 뭐 파리 하면은 낭만의 도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 낭만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 막 이랬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약간 고생을 하셨군요. 아 오늘. 근데 생각보다 막 거기에 예전에 막 팔찌 채워주면서 그런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없던데요? 올림픽을 하면서 많이 소매치기랄지 아니면 그런 집시같이 해서 뭔가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어떻게 정리했지? 그래서 그렇구나. 올림픽이 2년 전이잖아요. 올림픽 때도 그럼 파리에 있으셨겠네요? 네, 파리에 있었어요. 어땠어요? 근데 도시에 되게 사람이 없고 그 올림픽 경기하는 그 지역들에만 조금 있고 제가 학교를 그때 여름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근처에도 사람이 되게 없어서 좋았어요. 아, 이 도시에 인구 밀도가 이 정도면 살기 쾌적하구나. 처음으로 그걸 느껴봤고. 아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 떠났죠? 파리에 뭔가.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많이 올까봐 다들 되게 겁먹고 다들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사람한테 치여서 너무 힘들 거다. 그리고 여름 바캉스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박사 마지막 과정이었어서 바빴어서 못 떠났었는데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사람도 되게 없고 쾌적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경기를 보러 가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학교가 좀 바빴어서 그래도 막 다 같이 되게 축제 분위기고 학교 가도 친구들 항상 그거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친구들이 조금 놀러 오고 이래서 확실히 축제 분위기였던 게 좋았어요. 뭔가 그때 파리 간 사람들이 되게 막 엄청 비싸고 막 그때 뭐 물가가 맞아요. 더 비싸지고 호텔. 막 그렇다.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아 진짜? 왜냐면 그때 단기 렌트를 좀 비싸게 하면서 그래서 그 전후로 집값도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월세 같은 거가.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시 다시 더워져요? 폭염이 아 진짜? 온다는 진짜? 지난주에 예보가 많아요. 어땠어요? 얼마나 더웠는데 막 40도 이상 올라갔다. 와 정말 죽음이었어요. 그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막 40도인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는 이제 양철로 데워졌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진짜 한 15분만 타도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 기간에 친구들 저 포함 다들 약간 건강이 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처져 있고 아 진짜 다 더위 먹어서. 대부분 친구들 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러니까 없더라고 여기. 도망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희 회사는 에어컨이 나오는데 아. 에어컨이 안 나오는 회사도 많고 여기서도 그래서 사람들 수영 많이 했는데 여긴 되는 거예요? 저긴 다이빙 하지 말라고 써있는데 여긴 안 써있어서 그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를 여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빼고 이런 데서 그냥 하는 건 아마 불법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저기. 아 그러네요. 이렇게 폭염이어서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지난주에. 진짜? 여기서도 죽었어요 사람. 수영을 아마 잘 못하는데 아니면 밤이어서 위험했는데 더워서 들어갔다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40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건강에 위험인 수준이고 생명 위협이 드는 근데 거죠. 병원들에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약자들이 이럴 때 되게 취약계층인데 아직 준비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인데 이제 에어컨 놓고도 또 되게 논쟁이 됐었거든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혜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파리는 낭만의 도시다. 막 뭐 낭만을 찾으려면 파리로 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지금 7년 차잖아요. 아마 처음에 오실 때 뭐 공부하러 오셨지만 그때에 가졌던 약간 환상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게 언제 깨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였거든요. 전 첫 번째로 충격이었던 게 그때 마스크가 부족하던 시절인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살 수가 없으니까 길에 있는 의료진 차량을 털어가지고 마스크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인의 처음에 관점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뭐 네네. 원래부터 그런 도둑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그런 약간 약탈과 뭔가를 부시고 그리고 시위 때도 막 불 태우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엔 그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한국인으로서 이해가 안 당황스러웠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되게 이해가 되고 아, 진짜? 그렇게 이해가 해야만 시위할 때 난리를 아, 쳐야만 좀 더 들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들어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난 한국에서 시위할 때 나 촛불 들고 우리 노래 불렀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뭐가 돼? 이랬는데 뭐가 돼? 우리 문제 있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었다 하면은 여기 친구들은 프랑스에선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짓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로망 같은 거. 처음에 오셨을 때도 파리 와서 뭐 저희 갔던 에펠탑도 보고 막 그런 건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맞아요. 저도 예쁜데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유명한 막 루브르 같은 오르세 같은 데도 막 많이 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낭만이 있다가 막 사람들의 행동하는 거, 길 더러운 거, 안 깨끗한 행동 양식들 보면서 행동 양식. 그게 처음에는 깨졌다가 지금은 오히려 아 여기 사람들 낭만 있네로 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낭만은 사람들이 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막 여기도 불법인데 수영하고 싶으면 하고 그치, 그치. 가지각색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제 친구들만 해도 이런 행동을 하네? 하는 아,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틀에 맞춰서 남들 시선에 괜찮아 보이게 행동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런 게 낭만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치. 마치 그 결혼식처럼 아, 그쵸, 그쵸. 상식적인 결혼식이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결혼식? 그런 면에서 낭만 있는 도시라고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까도 뭐 저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엄청 빵빵 틀어놓고 남들이 시끄럽든 말든 남들이 내 취향이 아니든 말든 이렇게 막 틀어놓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특히 소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되게 관대한 것 같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도 새벽 늦게까지 막 음악 틀고 미치게 파티하고 사람들 초대해서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잘 안 해요.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드물고 그 대신 내 이웃이 시끄럽게 할 때 나도 뭐라 할 수 없는 아, 서로 피해줘도 그냥 쌤쌤 이렇게 치고 퉁치자 그런 느낌인 이런 것 느낌. 제 친구네 아파트에는 30번째 생일이었나 특별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 초대해서 좀 시끄러울 건데 양해 부탁한다 뭐 이런 쪽지가 붙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입주민들이 댓글로 아 근데 왜 나는 초대 안 해줬냐 어머. 약간 이렇게 귀엽게 장난식으로 오, 귀엽다. 이런 생활 소음에 있어서 서로 양해를 잘 해주는 것 같고 이게 낭만이네 진짜. 약간 낭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5월, 6월, 7월 들어서부터 날씨 좋아지고 해가 길어지면은 축제가 되게 많거든요. 도시에서 하는 축제, 뭐 얼마 전에 음악 축제 있었고 요새 아마 영화 축제 기간일 거예요. 맞아요. 뭐 루브르에서도 막 하고 그렇다고 맞아요. 야간에?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야외에서 그렇게 그 방센 쪽에 공원에 가도 동쪽에 있는 조금 더 막 라빌레트라고 엄청 큰 공원 겸 음악 콘서트장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야외 상영회 하고 음악 축제 전에는 라뉘 블랑쉬 하얀 밤 해서 밤새 뮤지엄들을 열고
우와. 막 DJ들 곳곳에서 음악하고 막 그런 문화적인 행사 밤새 열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되게 도시에서 무료로 주관하는 이벤트가 많아서 밖에 걸어 다니면서 약간 문화 행사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이제 부분이 특히나 이 봄, 여름 시즌이 되게 낭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화제 같은 거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프랑스 남부 쪽의 아비뇽이라는 도시에서 매년 연극 축제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도시 전체가 그 축제장이 돼서 막 깐에서 하는 영화제처럼 이건 연극으로 하는 건데 그 매년 공식 언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게 한국어. 아, 진짜? 그래서 한국 연극들도 있고 우와. 한강 작가님도 지금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 근데 올해가 한국이랑 프랑스 문화 수교 140주년이어서 그래서 되게 특별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깐 영화제도 그 박찬욱 감독이 대표 심사위원 연극 축제도 아시아 언어로 첫 번째로 한국어가 공식 언어가 된 거거든요. 따라가고 싶다. 며칠 동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7월 내내 열리는데 저희는 3박 4일 정도 갈 것 같아요. 아비뇽에. 재밌겠다. 그런 거 잘 챙겨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제가 공대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공대생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막 그런 거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응. 그러면은 혼자 개인으로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에 흥미도 없고 봐도 재밌는 거 모르겠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애초에 되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친구들 가니까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좀 재미를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요새는 이런 행사 있으면은 최대한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그게 절충이 되겠다. 뭔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영역이 좀 딱딱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뭔가 섞여져서 상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균형이 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자연적으로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은 도시에 살다 보니. 그래서 좋아요. 아니 그 나라의 분위기랑 다들 잘 어울리는 사람. 아, 다 그래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늘 살고 사람들마다 있어. 분위기가 달라요? 맞아요. 옷차림도 다 다르고. 다 달라. 그래요? 지금 완전 파리 사람 같아. 약간 옛날 얼굴이 있으면서도 아, 그래요? 그런가요? 뭔가 여기에 감사합니다. 자유로움이 같이 버무려진 느낌? 약간 그런 자유. 게 느껴졌어. 아닌가요? 회사에서 좀 쩔어 있나요, 혹시? 아니야, 더 아니죠.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빡셌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학생 생활 할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학생 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돈도 없고 공부나 일 양은 너무 많고 하니까 누구나 힘들지만 그때는 그래서 힘들었는데 직장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뭔가 여유가 좀 생기고 약간 네. 그리고 직장은 좋은 점이 집에 가면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내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니까. 근데 학생 때는 공부를 하는 만큼 내 그쵸. 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영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퇴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온오프가 안 되잖아요. 네. 휴가를 가도 계속 생각해야 지금도 되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걸 사실 하고 어떻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산적인 맞아. 걸로.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박사 때까지 공부할 때까지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내 거니까. 그 연구 과제가 네, 연구 뭐 실험 잘 안 될 때 결과가 안 나올 때 막 너무 전전긍긍 나 어떻게 나 이러다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항상 그 불안감에 다들 시달리는데 그렇구나. 오히려 직장은 이 프로젝트 잘하는 어쨌든 이게 나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고 일이지. 하니까. 맞아요. 책임감이 분산되잖아요, 회사는. 그래서 그치, 망해도 사장님이 망하지 내가 망하나. 마음이 그래서 더 편합니다. 그렇구나. 그 얘기 들으니까 공부하는 게 되게 빡셌나 보다, 그쵸? 연구하고 이런 게. 힘들었어요. 안 되는 걸 좀 되게 해야 되는 느낌이랄까, 박사는?
근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생산성을 위해서. 그래서 좋아요. 되는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막 박사까지 하면은 뭐 교수를 한다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로 진로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계속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박사 끝나고 프랑스의 경우 포닥을 한 2번 정도는 해야 영구직, 퍼머넌트 포지션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포닥 2번 중에 한 번은 또 해외에서 해야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5, 6년을 내가 또 거처로 막 옮겨 다니면서 박사 같은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물론 이 연구하는 직업이 너무 멋지고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그 생활적인 이 스트레스를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한 게 난 박사다. 난 더는 못 하겠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사기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도 아쉬움과 약간의 동경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하는 사람들 보면 회사보다는 제 기준 좀 더 멋진 일이거든요. 연구를 하는 게 멋지긴 하지만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고 나온 느낌. 그러면은 파리 생활을 약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 네. 아직도 시간이 오히려 지날수록 더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왜냐면 진짜? 학생 때는 어쨌든 뭐 박사가 끝날 때까지 못 돌아가니까 한국에 가면 어떨지 이런 생각 그냥 아예 안 하고 여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여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더니 내가 끝을 낼 때가 끝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는 계약직이 아니라 그 퍼머넌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 생활 언제까지 할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네 하는데 가끔씩 여기 생활에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치. 그럴 때마다 와 내가 이 짓을 앞으로 언제까지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게 정립될 때가 언제는가요? 너무 많아요. 올해만 해도 아주. 아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얘기해줘. 최근에 또 비자. 비자? 또 역시 비자 얘기가 빠지면은 섭하죠. 비자를 4년짜리 비자를 신청했어요. 왜냐면 이 직장 계약으로서 얻을 수 있는 비자가 4년짜리여서 신청을 했는데 서류 처리해주는 사람의 실수로 4년이 되긴 했는데 시작 일자가 1년 전으로 된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총 실질적 이유효 기간은 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비자청에도 전화를 하고 비자를 주는 저희 구역 그 동네에 있는 거기에도 뭐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라 해서 이메일도 보내보고 답장은 안 오고 되게 고군분투를 열심히 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도 다 전화하면은 이메일로 해라 하고 끊어버리고 이메일 보내면 답장 안 오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 이메일 해라 거기다 하면 여기다 해라 여기다 해라. 그거를 계속 하다가 빙빙 돌리고. 결국에 받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받는 날 가서 이미 카드는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설명했어요. 나 이거 잘못 나온 건데 설명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너네가 안 들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네 이거 우리 실수다 그걸 바꿔주겠다. 갑자기? 너무 쉽게? 근데 이게 여기는 공무원 관련 일 처리가 다 그 처리해주는 사람 마음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 진짜?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해서 진짜 그쪽이 그렇게 했는데도 뭐 그럴 때도 이 사람이 실수다. 전 운 좋게 그 사람은 자기가 실수다 했지만 운 나쁘면은 네 말 안 들리고 난 모르겠고 난 주는 역할이고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너무 케바케네. 네. 좋은 사람 만나야 되네요 진짜. 그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운이 진짜 좋아야 그러니까 된다는 너무 게. 복불복이라는 게. 근데 모든 일이 복불복이에요 여기는 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한국은 근데 뭔가 다 이렇게 정규화 되어 있잖아요. 매뉴얼이 돼 있긴 하죠. 네. 뭐 여기도 똑같이 전화하면 아예 여기 아니고 다른 데 해라 다른 데 해라 이렇게 해서 보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 뭔가 개인의 재량?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은 그쵸. 거. 예. 뭐 이런 거 비자 받으러 갈 때도 그 사람 기분이 좋아야지만 내 얘기 들어주고 근데 들어보면 다들 문제가 조금씩 있거든요. 이런 행정의 문제 아니면 건강보험 처음에 프랑스 도착해서 이제 신청해서 그 카드를 받기까지 한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럼 이런-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프거나 이러면 그럼 임시 번호만 있고 그 번호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전산화가 한국보다 늦어서 제가 왔을 때가 약간 전산화를 하는 과정이었어서 웹사이트는 잘 안 갖춰져 있는데 그냥 전화 시스템은 다 닫아버려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창구는 다 막았고 근데 웹사이트는 안 되고
좀 그런 나라 행정 관련돼서는 그런 일이 그런 많은데 빈틈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없구나. 근데 여기는 또 사람들이 일을 느리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무 시간도 한국보다는 짧고 바캉스도 길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될 때가 많아서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느린 거. 갑자기 뛰어들려고. 갑자기 아. 와 이렇게 와우. 들어가는 거군요. 와우. 시원해 보여 근데. 진짜 물 안 더러워 근데? 더러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게 파리입니다. 이게 파리의 낭만이다. 물 더러워도 뛰어든다. 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으면. 좀 추워진다. 그럼 우리 어디 들어가서 할까요? 뭐 좀 먹으면서? 좋아요. 좋습니다. 어디 이쪽으로 가볼까? 프랑스는 어때요? 애 낳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게 그거 있잖아요. 팍스? 동거인 제도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 안 하고도 애도 낳고 한다. 주변에 봐도 엄청 많아요. 아기 낳고 키우다가 결혼식을 막 40대, 50대, 60대 하는 아 진짜? 결혼식을? 재밌다.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이 뭐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결혼식 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아 부모님 결혼식 한다고? 되게 그래서 이 결혼과 가족의 형태가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아기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좋다고 느껴진 게 제 상사 예를 들면은 아기가 갓난이어가지고 아무리 중요한 회의하고 있어도 아기 픽업해야 되는 시간에 5시에는 그냥 가시거든요. 회의 중간에. 근데 그래도 그냥 사람들 당연히 다 아기 키울 때는 다 그렇지 누구나 힘들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여서 아기를 키우기에는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당연히 여건이 돼야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젠가 그 식물원 갔더니 애기 데리고 산책하는 아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애 뭐 픽업하러 아빠가 간다거나 아빠가 육아휴직 한다거나 이런 거를 되긴 되는데도 약간 좀 눈치 보거나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지도 궁금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엄마 아빠 역할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상사도 남자 상사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주말에 돌아다녀 보면은 아빠들끼리 애들 데리고 나와서 뭐 카페 가고 우리 맞아. 토요일에 어디 갈지 얘기해야 되는데 지혜님이 많이 자주 가는 데나 좋아하는 데를 좀 데려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우리는 관광객이고 여행객이니까 항상 뭐 파리 하면 알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좋아하는 데 데려가면은 그냥 따라다니는 날 해보고 싶어.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의 가이드가 해주시겠습니까? 좋아요. 저 토요일에 일정 없어요. 띄워놨어요. 제가 박사 학교를 파리 중심부 오구 그 빵테온 있는 쪽에서 노트르담 성당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 동네에서 나왔는데 그 동네도 학생들이 많고 관광으로도 꽤나 유명한 동네거든요. 판테온 면이 거기 걷다 보면 작은 공원들도 있고 길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그 노트르담 그 센강가 나와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걸어도 좋을 것 같고 그쪽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럽시다. 지혜님 인사해주세요.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요. 지혜님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인데 여기 빵테온 앞에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이렇게 유명한 집인지 몰랐어요. 엄청 줄이 서 있어서 일단은 섰습니다. 무슨 빵 사야 되는지 일단 모르는데 그 전에 지혜님이 오시겠죠? 그리고 엄청 더워졌어요. 사실 그 전에 운하에서 만난 날까지만 해도 엄청 시원했는데 주말부터 더워진다더니 진짜 오늘 좀 다르네요. 크로아상 3, 빵오 쇼콜라 2. 빵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셨군요. 딸기랑 주스 살까요?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인기가 많은 데인지 몰랐어요. 빵집 이렇게. 맞아요. 상 받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제 기준 제가 먹어본 크루아상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항상 평일에도 줄 있어요. 언제 와도 줄. merci.
이 5구가 여기가 5구인데 네. 5구가 학교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고 이 5구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가 총 20개 네, 구인데 그 각 구마다 뭐가 특징이 있어요? 느낌이 되게 다 달라요. 우리 저번에 갔던 데가 몇 구인 거죠? 그 생마르탱? 거의 19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거기도 되게 젊은이들 많이 가는. 우와. 여긴 교회예요. 이 파사드가 엄청 예쁘지 않아요? 전 여기 그러니까 올 때마다 멋있는데? 진짜 화려한 것 같아요. 저희 산티아고 걸으면서도 계속 마을마다 성당이 있으니까 그 성당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크고 순례길이니까. 작은 성당을 많이 보는데 또 여기 오니까 느낌이 또 되게 달라요. 이게 판테온이구나. 네, 맞습니다. 판테온의 뒷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네, 프랑스에서 제일 좋은 진짜? 고등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고등학교예요, 이게? 이 옆에 옆에 건물. 여기. 그래서 여기에 항상 학생들이 앉아서 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정면을 한번 봐야지. 빵테온 뭐 하는 데예요? 옛날에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프랑스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위인들을 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도 한 명 누구였지? 작가였나? 아무튼 유명한 사람 돌아가시면 여기에서 그 작가가 세레모니 돌아갔어요? 같은 거를 하고 여기에 안치해요. 그 시신을. 지혜님 학교가 뭐예요, 이름이? 저희 학교는 ENS라고 에콜 노르말 수페르라는 학교인데 네. 멋있다, 이름. 국립대학이고요. 국립대학. 그래서 모든 단과대가 다 있고 옛날에는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교사를 육성하려고 만들어진 학교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이과를 다니셨겠네요? 네, 거기서 물리학과 다녔어요. 물리학과. 그 건물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네, 건물이 여기 하나 있고 조금 걸어가면 옆 건물에 하나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막 왔다 갔다 들어가죠. 했겠네요? 학식목으로 여기까지 뛰어오고 막 이랬겠네요? 아까 네. 거기. 꽤 멀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걸었었어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진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 근데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그래. 뭔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 다 이런 건물만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시청이에요. 여기가 오구의 시청. 시청에서 뭐 결혼식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네요. 우와. 결혼식 한다. 그래서 시끄러웠나 보다. 원래 이렇게 그냥 시청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결혼식을? 약간 이렇게 정식으로 안 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따로 홀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결혼하는 분들 결혼식 가봤어요? 저 결혼식 못 가봤어요. 진짜? 주변 친구들이 제가 느끼기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박스는 그래도 좀 하는데 결혼한 것만큼 세금이랑 그런 혜택은 다 똑같이 있어요. 결혼한 것처럼. 똑같으면은 결혼이랑 차이가 그 대신 헤어질 때 더 간소하대요, 절차가. 근데 박스만 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앞으로 나오던 연금이 만약 결혼한 상태면 그 배우자에게 50%씩 계속 죽어도 그런 나오는데 식으로. 박스는 그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진하게 엮이는 게 결혼이고 그런 차이점들은 있는데 이렇게 둘 다 경제활동 할 때의 세금 혜택으로서는 똑같아서 그래도 한 경제활동 하는 시기에는 그냥 박스로 지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괜찮네. 좀 더 가볍게. 저기 앉을까요? 여기. 볼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거구나. 2018년에 1등 했다고. 1등한 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크루아상이랑 다른데 느낌이? 버터가 엄청 많고 진짜 먹고 나면 그냥 손이 젖어버리는 것 같아요. 맛있다. 되게 버터 엄청 많이 넣은 것 같긴 하다. 고소하네요. 저희 빵집은 거의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구워서 조금씩 거의 항상 받을 때마다 좀 따뜻하게 받을 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있었겠네. 이때도 많이 왔어요? 네, 종종 갔어요. 여기에 있는 건물이 국회이거든요. 이 앞에 꽃들이 한 거의 한두 달마다 완전 바뀌거든요. 계속. 그래서 1년 내내 참 예쁘고 색깔도 올 때마다 바뀌었다. 이럴 때가 자주 있고. 좋다. 여기도 그늘 많고. 우리도 그늘로 걸어갈래요? 프랑스만의 그 공원, 정원 이렇게 만드는 공식이 있나 봐.
이거 비슷한 느낌이야. 가운데 이렇게 물가가 있고. 아, 여기 그림 그리는 모임이 있나 봐요. 낭만 있다. 나도 같이 옆에서 그림 그리고 싶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서 온 것처럼 세 개가 딱 있네. 여기 공원이 룩셈부르 공원. 관광객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프랑스 사람도 되게 많이 오는 공원이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냥 친구들이랑 피크닉 장소로도 되게 넓은데 이렇게 의자가 거의 항상 찾을 수 있거든요,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와요, 친구들하고 모일 때. 우리도 여기서 한번 딸기 여기를- 피크닉을. 딸기 피크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 그래서 여기 아까 판테어 만난데 그 동네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도 그럼 자주 왔겠네요. 네. 음. 그래서 걸어서 여기 오는데 한 15분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점심시간에 각자 저희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친구들 많았어가지고 와서 도시락 먹고 좀 쉬다가 돌아가고 그렇구나. 이렇게 자주 해요. 근데 뭐 외국에 유학을 간다. 그러면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비, 뭐 그 집 렌트비도 필요하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충당을 하고 지냈을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서. 근데 처음에 올 때는 그 당시에 프랑스가 외국인 대상으로 학비를 3배를 올린다고 했었나? 그래서 약간 걱정이 있는 상태로 왔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석사를 다녔던 학교는 그랑제골이었고 그랑제골만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대학이었는지 여튼 학비를 올리지 않았었고요. 그랑제골은 각 분야별로 프랑스는 대학교를 평준화해서 대학들 사이에 랭킹이 없는데 각 분야별로 하나의 대학씩은 나라에서 학생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그 학교를 학부로서 다니면 학생에게 용돈을 줘요. 학비가 없고. 오히려 응. 돈을 주는구나. 그 대신 좋다.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우와. 대신 예를 들어 제가 박사한 ENS 학교의 경우 졸업 후에 무조건 프랑스에서 뭐 몇 년간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선생님으로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을 진짜 육성하기 위한 학교?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냥 프랑스에서 몇 년 일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해외로 바로 넘어가고 싶으면 그 돈을 어느 정도 환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 친구들은 일반 대학은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진학할 수 있는데 그랑제골을 가려면 이제 프레빠라고 자기가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3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를 다니면서 3년 동안 이 프레빠 과정을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그랑제골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꽁꾸라고 인터뷰 형식으로 봐서 자기가 붙은 학교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하지만 저의 경우는 석사랑 박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거는 아니고요. 학비 1년에 몇십만 원 정도만 냈고 1년에 몇십만 원? 네. 우리나라랑 진짜 많이 차이 난다. 네, 한국에 비하면 거의 학비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박사 때도 1년에 몇십만 원인데 근데 이 몇십만 원이 사실 학비 개념이라기보단 학생으로서 보장받는 것들에 뭐 학식이나 뭐식이 들어가는 것들이어서 학비는 거의 없는 느낌이었고 박사의 경우는 프랑스는 나라 연구소 소속으로 박사생들을 중앙에서 뽑는 개념이어서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할 때 3년짜리 계약서가 나와서 안전하게 박사를 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월급이 끊기는 경우가 없도록 잘 보장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박사 때는 돈을 받으면서 연구비 때는? 같은 거죠? 네, 연구원 같은 소속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고 그래서 그 금액이 프랑스 전체에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도시에서 할 때는 그 금액이 그래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파리는 또 월세가 비싸다 비싸니까. 보니까 꽤 타이트하긴 한데 그럼 월세도 그래도- 내고 좀 남을 수 있는 정도예요? 월세 내고 뭐 밥 사 먹고 할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외식을 자주 할 수는 없는 정도의 금액? 그냥 좀 타이트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서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박사하는 친구들 어차피 다 같은 실정이니까 이제 같은 사정을 어차피 가지고 있는. 다들 도시락 싸서 다니고 외식 자주 안 하고 그렇게 생활 스타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서 괜찮았었어요. 아, 그러면 그 과외한 거는 석사 때? 박사 때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과외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짧게 썼어서 금전적으로 잠시 동안의 도움? 그 정도? 그 이외에는 거의 그냥 박사 월급으로.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래도 약간 적응하기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네. 되게 어릴 때 왔잖아요. 아, 네. 24살, 맞아요. 24살. 24살. 뭐 이럴 때 갑자기 유학을 와서. 아, 근데 또 좀 특수했던 게 저는 코로나 때 도착을 해서 완전 봉쇄령 시기였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렇다 보니까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듣는데 학교는 아직 그렇게 온라인으로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수업도 조금 엉망진창 막 한서도 어떻게 할 태블릿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PDF를 온라인에 올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학교로 와서 그걸 가져가래요. 수업은 온라인인데 막 이런 일도 있고. 근데 여기도 한창 아날로그식으로 많이 하는 맞아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학교를 못 가니까 친구를 못 사귀니까 외롭잖아요. 처음에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지 적응을 하는데. 근데 친구를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못 만나서 오는 외로움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학교 캠퍼스 안에 이렇게 되게 멀리서 온 나라의 사람들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 유럽인들의 경우는 이 봉쇄령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다 자기 나라로 간 상태였거든요. 아 진짜? 학교도 엄청 비어있고 집 앞에만 나가도 경찰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려면 그 증 보여주라고 집 앞 몇 킬로, 반경 몇 킬로까지만 갈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인가 제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증 보여달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어도 잘 못하니까 그 경찰이랑 대화하는 것도 좀 무서워서 그렇지, 무섭지. 그냥 오히려 더 안 나가게 되고 집에 있고 그러면서 되게 고립되고 공부해야 되는 양은 너무 많고 근데 또 처음 왔으니까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교수님들의 수업이 영어인데 되게 프랑스식 영어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되게 그냥 뒤죽박죽으로 되게 하루하루 되는 대로 지내느라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게 좀 나아진 게 언제쯤이에요? 그래서 석사는 내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사 하면서는 그래도 연구실 친구들이랑 매일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 좀 지나간 네네. 후여서 그때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 프랑스어를 그 전에 조금 공부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했는데 사실 석박사 하는 내내도 프랑스어를 잘 못했거든요. 왜냐면 학교나 연구실 생활이 다 영어 기반이었어서. 그럼 프랑스어 못해도 어쨌든 그래도 유학 오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수업 듣고 이런 건 영어로 듣니까. 그건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영어 수업이 많았어서 수업 같은 건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불편한 게 많았죠. 뭐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전화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런 문제들. 되게. 지금처럼 막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이런 게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또. 근데 지금도 온라인 예약을 해도 여기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병원에 온라인으로 예약한 다음에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니 너 약속 안 잡혀 있는데 이러거나 아니면 아니 우리 그때 병원 문 닫는 시간이 그날 안 여는 날인데 이러면 되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갭이 있을 때가 많아서 전화로 해야 해결되는 정확하게?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진짜 프랑스어가 필요하니까. 필수예요. 그런 생존 언어부터 배우기 시작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연구실 생활 할 때는 프랑스 할 수 있는 친구 옆에다 놓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그치, 그럴 수 있지. 같이 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 사람들이 다 프랑스어 위주로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배우는 게 더 많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언어를. 근데 프랑스로 유학 오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와서 어학을 먼저 한 6개월을 1년 어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좋긴 그게 한 것 맞는 같아요. 것 같아요. 지금은 따로 공부하고 있는 건 없고. 지금도 집에서 뭐 저녁마다 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아, 진짜? 수업은 아직 안 듣고 있고 근데 다행히도 9월부터 회사에서 저를 위해 프랑스어 선생님을 와, 진짜 붙여준대요? 초대해 주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수업을 9월부터 듣기로 했어요. 아, 수업을 그럼 회사에서 듣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아마도 근무 시간에 듣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무 시간에 수업도 듣게 해주고 진짜 좋다. 매우 감사한 회사입니다. 뭔가 그냥 들었을 때는 되게 잘 스무스하게 풀린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중간중간에 힘든 일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거를 이겨내야지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낸 한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친구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타지에 가서 처음에 적어 하는데 한 3, 4년은 그냥 계속 힘든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고 외롭고 모든 거가 막 어떤 게 일반적인 방식인지 모르니까 맞아. 그 문화적 그게 차이 눈치로 때문에. 그런 걸 알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것도 여기 이렇게 앉아도 되나라는 것도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저희 막 전철 잘못한 것처럼 이거는 직행이고 이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한번 잘못 타보고 이제 알고 약간 이런 거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나의 상식들이 다 여기서는 깨지고. 새롭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 적응은 누구에게나 조금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7년 됐으면 완전 현지화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익숙해진 부분이 아무래도 많죠. 예전에는 그래서 뭐 행정 이런 거 특히나 해야 될 때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 기대치가 원래 한국에서 바로 왔을 때는 일주일 뒤에 왜 안 돼? 일주일 뒤에 왜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 2달 생각으로 아,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그럼 미리 해놔야겠다 이렇게 아, 네. 바뀌었겠다. 맞아요. 비자 만료되기 전에 막 4, 5개월 전에 신청하고 그런 거에 이제 좀 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 갈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헉, 이렇게 벌써 빨리 처리해줬다고? 근데 막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메일 같은 거 오면은 헉, 이렇게 빠르다고? 되게 뭐랄까 서로 다른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는 방식이. 또 그런 거 있어요? 뭐 행정적인 거 말고 사람들이랑 일상생활에서 내 상식과 다른 몰랐는데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스몰 토크를 할 때 어떤 대화 주제로 어디까지 뭐 질문을 하고 뭐 대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이런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친구가 휴가를 갔다 와서 제가 누구랑 갔다 왔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무례한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이 그렇게 완전 가까운 친구가 아니고서는 어디 갔다 왔어? 가서 뭐 했어? 이런 거 위주로 물어보는 게 더 일반적인데 너무 프라이빗한 질문을 갑자기 누구냐고 하는 게 해버린다거나 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한 게 있는데 뭔데요? 바로 약속 시간이에요. 아 진짜? 약속 시간 어때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아 진짜? 30분에서 1시간은 늦게 와도 그냥 괜찮은 뭐 거예요? 그런 일이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혼자 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명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피크닉을 하기로 했어요. 학교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시에 만나자 했더니 너무 늦대요. 점심을 먹을 거니까 1시에 만나재요. 그래서 1시에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한 게 한 7, 8명인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7, 8명이? 그래가지고 문자로 너네 어디 했더니 이제 출발할 거야 미안해 가고 있어 하는데 그래서 30분은 공원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애들 다 왔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네는 왜 맨날 이런 식이냐. 내가 2시에 만나자 했더니 결국에 너는 2시에 올 거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친구들 하는 말이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2시에 모였잖아. 우리 2시에 모이기로 했으면 3시에 모였을 거야. 어머 대박이다. 이럴 때 나 정말 아직도 이거에 적응이 안 됐구나. 그게 코리안 타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데? 근데 제가 박사할 때 이탈리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더 사람들이 더 느긋해? 여유 있고 더 느긋하고 더 늦게 오고 그거에 대해 되게 아무렇지 않고 그럼 오히려 사람들은 친구들은 저한테 쟤 아직도 전전긍긍 제 시간에 와서 그러고 있네. 어머 너도 느긋하게 해. 이제 저한테 항상 막 전전긍긍 하는 걸로 보이는구나. 막 너무 시간 빠듯하게 하고 제 시간에 와서 너네 어디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재촉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늦게 가요? 일부러? 늦게 가려고 노력은 해요. 저도 노력을 해야 스트레스 되네. 안 받으려고.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어머. 나도 내 스케줄대로 행동하겠다. 그러면은 한국인이면서 혹시 J예요? MBTI J인 개인 사람은 편이에요, 저. 맞아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긴 맞아요. 하겠다.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만나기로 한 7, 8명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다가 사람들 차차 모이고 있는데 한두 명 연락 와서 나 오늘 결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럴 때가 화가 나는데 저 혼자만 화나거든요. 아무도 사람들 화 안 나요. 아 진짜? 그게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진짜 화내지 말아야지. 내적 평화를 찾기 위해 그 부분이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대부분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문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나도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대부분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약간 유별난 사람들 이미지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유학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하기로 여기 뭐 기숙사 같은 데서 생활했다고. 석사가 그 동네는 파리 약간 외곽의 남부였거든요. 지하철로 좀 나가야 되는 아리아를 타고. 석사 할 때는 석사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박사를 파리에서 하게 돼서 박사를 파리로 하러 오면서 이사를 했고 그때가 그 파리 대학 기숙사촌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지인데 각 나라별로 건물이 하나씩 있어서 예를 들어 한국관의 경우 한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가 같이 돈을 내서 박근혜 정부쯤에 지어졌었고
그 안에 40% 정도의 한국인 있고 60%는 그 이외의 국적으로 채워져 있어. 각 나라 건물들이 다 그런 식이고 40여 개의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꽤나 큰 부지고 그러네요. 큰 공원 안에 그렇게 각 나라별 건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긴 학생들만 살고 저희 건물의 경우 층별로 부엌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은 각자 있지만 요리할 때 다 모이죠. 그 층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해먹고 하면서 혼자 사는 생활이지만 그래도 기숙사 생활처럼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그 부지 안에서 행사가 되게 많아요. 학생촌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 행사나 뭐 콘서트나 뭐 운동 관련 뭐 그런 행사들 축제 같은 거가 많아서 그런 생활하면서 친구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랬겠다. 좀 덜 외롭고 한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거기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런 기숙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학을 다니면? 근데 그 연도별로 지원자가 많을 때는 선별이 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제 생각에 분야도 좀 특수 이공계고 학교도 좀 좋은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온라인에 보면은 자기는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뽑는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다양한 분야로 뭐 이렇게 골고루 뽑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거기는 비용이 일반 렌트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겠네요. 네, 그냥 학생 기숙사 수준으로 600유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보통 렌트 하면은 지금 원룸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원룸들은 얼마 정도 해요? 제가 지금 사는 데가 900유로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엄청 괜찮은 거예요? 싼 편, 운 좋게 잘 구한 편이고 그리고 또 학생 시절일 때 이 유학생에게 어려운 점은 파리에서 집이 귀해요, 그 원룸들이. 그래서 원룸 하나 자리가 나서 그걸 보러 가면은 막 10명 이렇게 그 인터뷰 보려고 줄 서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당연히 외국인이고 학생이면은 뽑는 순위에서 거의 밀려나고. 최하위이기 때문에 잘 안 뽑혀요. 진짜. 그래서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집은 구하기 되게 어렵고 좀 별로이지만 좀 비싼 집이 오히려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혼자 사는 스튜디오를 학생으로서 구하기가 돈도 돈이지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무슨 릴스를 봤는데 200만 원? 300인가 200이라고 했는데 들어가 볼래요? 막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 막 연출인 것 같긴 한데 엄청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 댓글에 이건 원룸이 아니라 반룸이잖아. 막 이런 한국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또 파리에 좋은 그 구역에 있는 중심가인 집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저는 파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의 바로 바깥 외곽이어서 그래도 그나마 싼 편이에요. 그럼 계속 그 기숙사 살다가 그 다음에 뭐 몇 그다음에 번 이사를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다녔죠. 근래에도 왜냐면은 기숙사 살다가 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다른 친구랑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 가까워지려고 취업 후에는 좀 더 아래 부분에 갔다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그러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계속 누군가랑 같이 살았겠네요? 기숙사도 그렇고.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라 지금 집이 그럼 처음 독립한 거네?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좋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여기로 이렇게 유학을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별로 기숙사도 있고 막 나라에서 그런 정부에서 그렇게 지은 거 보면 파리가 그래도 공부하려고 온 사람이 많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유학 온 사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 친구들 생각했을 때 여기에 그래도 뭔가 취업을 하거나 자기 일이나 그런 걸 하기에 기회가 있는지 약간 벌이가 괜찮은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런던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아져서 요즘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브렉시트 이후로. 네, 브렉시트 이후로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로 많이 일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여기는 어떤지 분위기가 다 다르죠. 네, 분야마다 분야별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이쪽은 어때요? 어쨌든 이공계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돈 잘 번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이용계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직업을 구하기가 그래도 그래도 쉬운 쉽다. 분야인 것 같아요. 안 좋게도. 그래서 주변 친구들 봐도 저희 분야에 있는 친구들은 직업 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취준 기간을 많이 안 해도 구할 수 있는 것 같고. 월급 수준은 어때요? 제 분야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월급 수준이. 근데 월세나 생활비가 좀 더 나가다 보니까 높으니까. 결국에는 돈은 조금 더 없는 느낌? 한국에 비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대부분 그냥 외식보다는 뭔가 싸서 이런 맞아요. 야외에서 먹거나 맞아요. 그런 게 그냥 일상 문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잘 안 그러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컨 빵빵한 어디 가서 외식하자 뭐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이고 뭐 쇼핑도 막 쇼핑몰 가서 하거나 막 그런데 여기는 약간 빈티지 숍도 되게 많고 막 그런 데서도 맞아요. 쇼핑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의 방식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면은 소비를 좀 덜 해도 되는 것 같고 막 전반적으로. 유행을 따르거나 이런 게 별로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쓰는 돈은 훨씬 아낄 수 있는데 외식이나 뭐 옷 사는 거나 근데 휴가를 여긴 더 많이 가니까 휴가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휴가를 보통 막 한 달씩 가고 그러던데? 맞아요. 한 3주에서 한 달 가는 사람 많고 보통 다 외국으로 가요? 다른 유럽? 프랑스인들은 자기 뭐 부모님이나 가족 집이 있는 파리 바깥에 있는 동네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저는 한국으로 가고. 근데 박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막 1년에 한 번씩은 못 갔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유럽 안에 다른 도시 놀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 누구의 부모님이 있는 뭐 별장 같은 이런 좋다, 것들 그런 있잖아요. 거. 그렇게 작은 여행들을 위주로 많이 했고 대부분 그럼 일상에 돈을 잘 안 쓰고 그런 거 모아놨다가 여행에 많이 쓰나 보다. 네, 그런 근데 여름 말고도 휴가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들 갈 때 뭔가 적당히 맞춰서 다니다 보면 휴가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우 씨가 지금 얘기한 게 젊은 층이 이제 여행을 그렇게 휴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축할 비용이 안 남아서 돈을 못 모은다는 얘기가 있었다. 맞을 것 같아요. 휴가 일단 날짜 수가 많고 일반적으로 문화 자체가 휴가를 좀 많이 다니는 문화이기도 해서 돈은 거기에는 좀 더 든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사람들. 그러니까 휴가라고 해도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한 도시에만 계속 있으면 좀 재미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들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번 휴가 때 넌 뭐 했어? 넌 뭐 했어? 돌아오면서 맨날 그 얘기하고 이제 휴가가 끝나면 그 다음 휴가 어디 갈 건지 또 얘기하거든요. 휴가 너무 자주 오니까 휴가 시즌이. 근데 그럴 때마다 너는? 했을 때 난 그냥 이걸 계속하면은 눈치 보여요. 저는. 여기는 근데 유럽이니까 유럽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또 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또 휴가하는 거 생각해보면 그걸 또 여행으로 생각해야 될까는 모르겠는 게 가족이나 친척 집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방문 느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시는 그냥 일하고 그런 도시고 쉴 때는 맞아요.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자연을 찾기 자연으로. 때문에 휴가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에 가서 하이킹 하거나 바닷가 가거나 이런 거를 진짜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프랑스인들 대부분이 파리 싫어해요. 너무 여긴 도시고 복잡하고. 사람 너무 많고 자연도 없고 여름엔 덥고 숨 막힌다. 그래서 직업이 여기 많기 때문에 학교나 직업 때문에 있는 거지. 난 빨리 내 고향 도시로 진짜? 직업 찾아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파리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른 도시보다 다들 너무 바쁘고 좀 더 차갑고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동네는 사람들 이런 분위기 아니야 막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저한테 어필 막 하는 친구들도 원래 프랑스 사람 많고. 다 이렇지 않아. 파리가 그래 막 이러면서. 여기 사람들 막 바쁘게 남 신경도 안 쓰고 막 걸어다니고 지하철에서 막 남 치고 이런 거 우리 도시에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 온 친구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데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구나. 집이 다들 엄청 좁다고. 그래 파리 살면은 어쨌든 좁은 집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가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 집에서 오는 만족감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의 형태가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더울 때 가끔 이렇게 더워지는 게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 더 힘들었겠어요. 막 그렇게 더위가 있을 때 좁은 집에 에어컨도 없는 집에. 저 지내면. 그래서 집에서 며칠을 제대로 못 자서 진짜? 결국에 에어컨 있는 친구네로 피신 나서 에어컨 있는 친구네가 있긴 있었네, 다행히. 얼마 전에 현우 씨가 쯔레드에서 봤는데 그 파리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이 안 되고 40도 넘게 오른 날 너무 힘들어서 밤까지 영화관에 쪼그려서 막 있다가 그래도 더워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반수면 상태로 아침까지 지내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다 막 이런 글이 근데 있었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옥탑방에 지금 그렇게 폭염인 시즌에는 그 옥탑방이 그 파리에 보면 다 있는 그 검은색 지붕 거기에 있는 집들이 옥탑방인 거죠. 거기 근데 그 양철이잖아요. 양철 지붕.
말이 안 돼요. 어.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요새는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주거 환경을 우리나라는 약간 어떻게 반지하에 바꿀 대한 것인지. 그게 있잖아요. 반지하에 사는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막 그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주거 환경이니까 이래도 되냐. 고시원 사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지켜지는 평수가 있다면서요. 사람이 살 때. 근데 그 이하인 집들이 서울도 되게 많고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근데 또 그런 더위나 기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피해받는 게 그런 곳에 그쵸. 사는 사람들이고. 근데 확실히 이번에 폭염 문제 생기면서 그런 논의도 많았어요. 이게 결국에 그냥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로 인해 피해를 받는 계층은 결국 가난한 계층이 훨씬 더 타격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파리의 오스마니안 그 양식의 건물들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겨울이 너무 춥고 여름이 괜찮았어서 그 겨울 열을 위주로? 좀 더 가두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건물이. 그래서 요즘 기후에는 맞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이야기는 맞아. 조금 시작된 것 같아요.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파리 더운 거에 대해서 너무 고소해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느낌? 저렇게 우리 더울 때 에어컨 튼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 더위가 뭔지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안 더웠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에어컨 쓰지 마라. 왜냐면 한국이 엄청 덥긴 하니까 막 열섬 현상도 심하고 막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건 진짜 더 많이 덥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 없으면 너무 진짜 쪄 죽는 그런 더위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근데 막 알고 보니 유럽은 그렇게 안 더워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더우니까 이제서야 막 에어컨 찾고 막 그런다. 그런 거라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막 매일매일 근데 그런 조롱하는 기사나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또 그게 그렇게 달갑게 보이진 않더라고. 좀 조롱할 건 아닌데 같은 어쨌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게 이렇게 더워지는데 일조한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원래 안 더웠던 지역까지 다 더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조롱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는 좀. 근데 이런 말 하면 악플 달릴 수도 있어. 네. 악플 다는 사람 여기까지 안 보겠지. 근데 한국인으로서 유럽에 살면서 뭔가 유럽에 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항상 그런 식의 시선이 자주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너네 선진국이라더니 위계하네. 근데 그럴 때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의 시선이 되는지.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이 에어컨 문제처럼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뭐 실천하는 게 나름 많아요. 막 고기 안 먹는 먹고. 채식주의자 친구들 되게 많고 비행기 자긴 절대 안 타겠다. 무조건 비행기 안 기차만 타는. 타는 애들.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안 쓰는 사람들. 나름 이리저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안 쓰겠다인데 그러면은 그냥 이 지구를 위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저러면 고마움을 느낄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지구를 더 낫게 하기 위해 하니까 나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 지구에 사니까. 근데 사람들이 되게 유난 떤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선 누가 채식하는지 아니까 걔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거 있는 메뉴 위주의 식당 가거나 며칠 전에 제가 친구들 초대했을 때도 친구 한 명 채식주의자여서 그럼 그냥 다 같이 채식 메뉴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이런 게 좀 더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런 걸 할 때 채식이건 비건이건 할 때 표현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 개인의 선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것 같고 저번에 얘기한 것이 약간 안 좋게 발현될 때도 있지만 그런 걸 다른 사람도 다 인정을 하고 하니까 남 눈치를 덜 보고 이런 분위기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 갔던 그 생마라텐 거기가 상징적인 곳이라면서요. 뭐 시위하거나 그 그러면 다 해피블릭 광장. 네.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생각난 거는 뭔가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젊은 층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젊은 층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 탄핵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때부터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근데 파리는 원래 약간 그게 되게 상징적인 도시잖아. 뭔가 파리 혁명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치나 사회적인 거에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하나요? 평소에?
제 주변 친구들은 정치 이야기 진짜 많이 하고 은퇴 개혁이나 이런 정치적 변화 있을 때마다 관심도 많이 갖고 시위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 정도 나이 또래 친구들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그 컨텍스트를 꽤나 많이 알고 있구나, 많이 따라가고 있구나, 뭐가 일어나는지 이런 정황들.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국민의 많은 퍼센테이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리다고 자기는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토론도 되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그럼 같이 얘기할 때도 뭔가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거의 듣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당에 누가 무슨 지금 정책했는데 그게 왜 문제고 막 이걸 하다 보면은 그 모든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 정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그치, 쉬운 쉽지 일이 않아.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해가 쌓인 일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건 왜 그래? 이 정당 과거에 무슨 일 있었는데? 아, 물어보는 식으로? 며칠 전에 그 친구들 저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 다음 대선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얘기 나오다가 역대 좌파에서 나왔던 대통령들과 마크롱이 어디서부터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떤 입지였고 지금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거를 막 제가 아 그래? 나 그 시절 이야기 잘 몰라 해서 다 얘기해줬어. 다 순서별로 브리핑해줬어. 그러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살고 있는데 투표권이나 이런 거는 투표 못해요. 내셔널리티가 있어야 돼요. 국적. 혹시 여기서 그런 거 받을 생각도 있어요? 고민 중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몇 년짜리 비자 아니면 국적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제 비자는 4년짜리고 이 다음 거 신청할 때는 10년짜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는데 실질적인 문제로서는 국적이 있냐 없냐가 진짜 그 투표권이 있냐 없냐 말고는 크게 차이가 제가 없어요. 느끼기에 차이가 없거든요. 외국인이라서 뭘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뭐 의료비가 비싸다든지 그런 그런 건 것도 없어요. 없고 그렇구나.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느낌? 정부에서. 이민자를 아직은 그래도 좀 더 받아주는 정책인데 근데 해마다 그게 점점 좁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팍스 얘기도 살짝 했고 뭔가 여기는 정식 결혼 안 해도 아이를 낳고 살아도 약간 그런 복지가 되고 외국인한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가 가능하고 뭐 학비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살기 좋을 것 같다. 그냥 막연히 멀리서 봤을 때 물론 그런 불편한 것들 많지만 그래서 뭔가 여기가 잘 맞으면 계속 살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인으로서 복지가 좋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하는 구석이 많지 않아요. 그런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좋은데 과연 이게 앞으로 몇 년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또. 어쨌든 정치가 조금 더 우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도 맞고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우리가 받을 그 은퇴연금도 지금 사람들이 받는 거에 비해 되게 보장이 안 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라서 그쵸. 근데 그거는 아이가 태어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나라는 뭐 공통의 문제일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저 한 명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계속 하고 싶냐? 다 좋은데 모국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런 순댓국 같은 거 먹고 싶고 국밥도 먹고 싶고 음식도 그렇고 가족이 곁에 어쨌든 사는 거기 것도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도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이유는 회사 생활이 제 느끼기에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그치 맞아. 그런 게 또 많이 달라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회사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직장 생활을 조금 더 해보고 싶고 근데 앞으로 3년 후에 어느 나라에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으로 30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또 여기서 더 살아봐도 되고 또 다른 유럽 국가에 살아볼 수도 있고 한국에서 와서 다시 했는데 너무 아니야 이래서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원래 박사 끝날 때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어느 나라에 살고 직장 생활 하고 싶은지 그때도 항상 고민은 많이 하고 아, 나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지원 이제 해야 되는데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길게 보지 마라. 어차피 인생 네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 된다. 아니고 그때그때 가치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당장 앞으로 뭐 내년만 보고 생각해야지 무슨 뭐 앞으로 10년 뒤 생각하면 답도 없다 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코앞에 있는 것들 지원하다 보니까 또 운 좋게 이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2, 3년 뒤에 만약에 뭐 회사 다니는 거 조금 옮겨보고 싶고 그러면은 그냥 또 상황에 맞춰서 그때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지원해보고 그중에 되는 나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한국에 들어간 사람들 봤을 때 최근에 들은 어떤 사람은
한국에 들어간 이유가 한국에 가려고 갔었던 게 아니라 어쩌다가 여자친구 비자가 먼저 완료돼서 여자친구가 그치, 가면서 맞죠. 커플은 그런 경우 많더라고. 가고 이게 되게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맞아, 아니고 맞아.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맞아, 되게 알 맞아. 수 없게 흘러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서 그냥 되는 맞아요. 대로 보려고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 한국인들이 특히 그런 조급함이 항상 시달리는 사람들이라 뭔가를 딱 정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직업을 골라서 그걸 평생 하겠다 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막 결혼까지 하겠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너무 잘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살지 않을까? 지혜님이 어디서든 잘 적응해 나가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혜님이 어쨌든 파리에 있다 저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오늘도 만나고 저번에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제가 하필 이 이를 뽑은 기간에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음과 얼굴과 이런 거가 좀 걱정이 됐는데 이게 교정을 해서 발치를 해서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았다. 맞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어렵다 느껴졌던 게 제가 느끼는 프랑스는 이렇다 이런 게 되게 한정적인 파리에 딱 이 학생 나이 때 되게 그쵸, 작은 그쵸. 그룹에서만 제가 느껴본 거여서 맞아.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명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할지는 약간의 우려가 되지만 저 한 명의 개인의 스토리는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싶었습니다. 저희 채널이 파리 살면 이렇다라고 정답을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레퍼런스잖아요. 그 그쵸, 레퍼런스 그쵸. 중에 하나로 약간 여기서 이렇게 학생 생활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살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공유를 하는 거고 꼭 이게 정답이 아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경험이 다 맞아요. 다를 거고 그래도 약간은 참고는 되겠죠. 이곳에 살고 싶거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 분명히 듣고 계실 거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참고가 되고 또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에 나갈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끼리 그냥 여기 좀 산책하고 아까 많이 갔다 왔는 단골집 카페 이런 데도 카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혜 투어 약간 그런 날이라서 그나마 제일 잘 아는 동네가 이 학교 근처 동네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